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울린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카페 창업 스토리 7편. 오늘은 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자 합니다. 일단 오픈은 말 그대로 이제 오픈이에요. 오픈은 뭐 마찬가지로 오픈 전 준비와 마찬가지로 오픈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보시고 나서 뭐 이제 적용할 건 적용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건 흘리시고. 오픈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카페도 어느 정도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케팅이 효과가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사실. 예,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케팅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딱히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보다는 사실 입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파워? 그게 훨씬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보다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마케팅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마케팅이 그런 거죠.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불러다가 이제 먹고 사진 찍고 리뷰 올리고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카페는 제가 볼 때 카페를 블로그 체험단 리뷰 같은 거 보고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카페에 가신 적 있습니까? 에디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드물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 근데 요즘 막 또 뭐 을지로나 네. 어디야 북촌 뭐 서촌 뭐 이쪽은 많이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닌데, 그래도 먹는 거,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거는 확실히 좀 그렇게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페는 좀 드물지 않나. 그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근데 인스타 같은 거 보고는 오히려 갈 수 있겠죠.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뭐 비주얼이 괜찮다, 또 뭐 포토존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좀 핫한 카페다, 이런 식으로 좀 소문나면 뭐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마케팅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인스타 마케팅이나 뭐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마케팅, 예를 들면 뭐 카페 내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뭐 어떤 뭐 공연을 한다던가, 혹은 카페 내에서 어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게 뭐 거창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기타리스트 한 명이 온다던가, 혹은 뭐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온다던가, 혹은 뭐 색소폰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온다던가, 혹은 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한 명이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들을 계속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이렇게 SNS가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하면 이게 퍼지고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 네임밸류를 계속 쌓아가면서 하는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은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 카페가 이제 크고 웅장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퍼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라로사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진을 다 찍어요. 다 찍고 다 퍼뜨리고. 저는 공덕에 사는데, 공덕에 프리츠라는 카페가 있어요. 프리츠 카페 자체를 하여튼 제가 뭐 평가하진 않을게요. 뭐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프리츠라는 곳 자체가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리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를 뭐 평하거나 이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이 리뷰가 나올 만한 곳인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카페들은 사람들이 리뷰를 잘 안 남겨요. 근데 카페가 크면 클수록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어떤 있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빌리티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허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허세가 느껴지는 공간이면 사람들은 그걸 전달하고 싶어 해. 왜냐면 그 공간과 내가 뭔가 어울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공간과 내가 같은 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뭔가 퍼뜨리고 싶은 거야. 인간의 기본적인 좀 심리 같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있어빌리티라는 게 충족되는 공간이면 자발적으로 퍼뜨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있어빌리티가 충족되지 않은 공간이면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테이블 2-3개짜리 카페를 굳이 내가 인스타에 올리고 뭐 그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를 애초에 잡을 때 그런 있어빌리티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오픈 항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뭐 입지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데서 오히려 더 훨씬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리면은 써놓고 막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찍고 나가버리면, 발행이 돼버리면 또 중간에 수정하고 하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님의 응대 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무조건 친절이 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저희 매니저를 비롯해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감 있게 해라. 자신감 있게 응대할 때 자신감 있게 하고 비굴하게 하지 마라. 굽신거리지 말고 손님은 왕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당한 그 금액을 받고 그 정당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니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하인이 아니다. 자신감 있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아니고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안에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니들이 피자를 먹고 싶으면 그냥 자신감 있게 시켜 먹어라. 숨어서 막 이렇게 먹지 말고 니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자신감 있게 시켜서 먹어라. 저는 이제 그랬고 물론 이게 테이블이 1개, 2개짜리 카페는 좀 어렵겠죠. 냄새가 너무 나고 이러니까 카페인데 어쨌든 그래도 짜장면 냄새 나고 짬뽕 냄새 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30평 이상 되고 테이블이 뭐 한 13개, 14개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제 환기도 굉장히 잘 되는 그 머신 뒤에 바로 창문들이 다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크게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홍어를 시켜 먹고 그런 게 아닌 이상 저도 그 홍어 같은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음식이 아닌 이상 그런 거 말고 니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신감 있게 시켜 먹고 만약에 뭐 손님들이 혹시나 클레임을 만약에 걸진 않겠지만 거는 사람이 있다면 대표가 그런 거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굉장히 좀 그래서 망했군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짜장면 안 시켜 먹는 것도 봤어요.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었어요. 그런 중국 요리는 이제 중국 음식은 시켜 먹지 않았는데 떡볶이나 이런 걸 많이 시켜 먹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 있게 응대해라. 이런 걸 저는 이제 응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자신감 있으려면 메뉴에 대한 어떤 뭐 정보라던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루이보스인데 루이보스가 뭐예요? 근데 루이보스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팔고 있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라떼가 뭐예요? 근데 라떼가 뭔지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자신감은 확실히 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저희도 착즙 주스를 했기 때문에 착즙 주스는 어떤 식으로 어떤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다 직원들끼리 공유해서 손님이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엑셀로 어떤 이 표 같은 걸 만들어서 원재료 발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이라던가, 그런 차라던가, 커피라던가, 이런 원재료 발주의 어떤 기한, 그 다음에 그 원재료가 아닌 소모품들 있잖아요. 티슈라던가, 컵이라던가, 뚜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최초 발주량 같은 거를 해서 발주 일자를 넣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만 다 쓰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대략적인 발주 일자들이 나오잖아요. 또 발주하면 어느 정도가 걸리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엑셀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이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언제 정도에는 발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룰마다 다르겠죠. 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것들도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재고일람표 같은 걸 만들어서 체크해가면서 이쯤에 발주해야 되겠다. 물론 발주는 일괄적으로 해야겠죠. 오너가 하던가 매니저가 하던가 누군가 해야 되지만 그 발주 시스템을 전체적인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수동적인 걸 엑셀을 이용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렇게 오차가 없도록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무언가겠죠. 새로운 무언가.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카페만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때문에 손님이 많이 가는 거고, 이디야는 이디야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고, 이디야는 좀 저렴함이 강점인 거고, 투썸 같은 경우는 좀 넓은 공간. 투썸은 좀 좁은 매장이 없거든요. 투썸은 대부분 좀 매장이 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브랜드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 카페만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만들 수 있는 카페가 얼마만큼이냐는
뭐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또 굉장히 그 비율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할 게 없으니까 카페 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나만의 새로운 건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없더라도 중간에라도 만들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 새로운 게 A였어. 근데 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A라는 건 내가 만든 새로움이야. 그러면 또 B는 뭐가 있을까? C는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개인 카페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입지가 가지고 있는 면이 제일 클 수가 있죠. 뭐 연남동 그 연트럴파크 메인에 있는 카페가 장사가 안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매물을 얻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엔 그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이 무엇냐,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새로운 것을 또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떤 개인 카페의 숙명이 아닌가. 그 다음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는, 4년이 5년 되고 5년이 6년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새로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픈에 대해서는 뭐 서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이제 와서 뭐 나간 뒤 4년이 지났지만 뭐 그런 생각하고, 뭐 에디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같이 카페를 했는데, 네네. 하면서 잘 된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한 명 특이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제 후배 와이프 기억나요? 네네. 모 연구소 앞에 차린. 근데 그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판교인데? 그래서 거기는 하자마자 엄청난, 그냥 퇴근도 거의 6, 7시면 해도 될 정도로 아침에 그 IT 기업 사람들이 몇십 잔을 뽑아가고 테이블엔 뭐 앉지도 않고, 또 남자 밤새면서 계속 밤새면 업무 중에 계속 커피를 중간중간 사가고, 법인카드로 사가겠죠. 점심에도 우르르 점심 끝나고 사가고. 그 친구가 제일 잘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제도권에 돈 많은 사람들과 금수저들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잘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입점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그 부모님의 뭔가. 그렇죠. 판교는 비싸니까. 비싼 게 아니라 그 정보와 거기에 자리가 났다는 게 다 살짝의 인맥에 살짝 정치계에 관련해서 걔는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여기다 해. 그래서 할게 하고 대박이 나 있는 걸 보고, 저희도 그때 같이 할 때여서 정말 잘 됐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카페를 정말 하실 분이, 우리가 조회수가 300대예요. 300대.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서 또 이렇게 뿌리낼 수 있는 좀 풍토가, 그렇게까지 바라면 내가 정치인이고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무력감을 좀 느낀 사례이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도 안 됐고. 근데 뭐 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거대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바꾸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건 그거의 별개의 노력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는 노력을 또 끊임없이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입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지가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 세팅 자체가 안 될 수가 없는 세팅. 그렇죠. 맞아요. 제가 여의도에 위장 취업했을 때도, 여의도잖아요. 비슷한 자리. 사람들이 다 법인카드로 먹어요. 자기 돈으로 절대 먹지 않아. 아침에 수십 명이 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 시간이 6시 반에서 9시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끔씩은 11시 정도에 호출이 와요. 오빠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니저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갖고 저한테 오빠라 그랬는데, 매니저가 전화 와서 저한테 오빠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 손님이 많이 온 거야. 그 점심시간에 몰려서. 그럼 제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1시간 동안 제가 포스만 보는데, 딴 게 안 하고 음료도 안 만들고 포스만 보는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포스를 찍어댑니다. 그럼 1시간 동안 매출이 한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막 1분에 주문을 2건씩 받는 셈이죠. 계속 주문은 계속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데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의도 또 대한민국에서 커피 소모량 1위예요, 1위. 그래요? 네, 여의도가. 또 뭐 기본적인 세일즈가 좀 높죠, 이렇게. 샐러리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픈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네네. 자, 오늘 7편 오픈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8편
8편 뭐가 될지 모르지만 8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